여러분 이제 그래서 로켓크로스는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대판입니다. 2025년 어떻게 크로스가 바뀌는지 로켓크로스 물류비용 변경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이렇게 팔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판매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미 이 내용이 여러 유튜브 채널에서 다뤄주셔서 제가 또 이야기하는 게 지루하실까봐 늦게 촬영하게 됐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드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마진 정리를 해야 할지까지 파일도 공유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쿠팡 로켓크로스 물류 처리 비용이 변경되었죠. 일단 크게 입출고 비용, 배송비, 보관비, 반품 반출비가 변경되었고요. 모두 다 오른 것도 아니고 모두 다 내린 것도 아니고 좀 세분화되고 없던 비용이 생기고 할인한 부분도 생기고 그렇게 됐는데 하나씩 이야기해 볼게요. 입출고 비용이 일단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중국에서 사와서 쿠팡에 입고시키게 되면 쿠팡 물류센터에서 내가 보낸 물건을 소위 말하는 그 까대기 작업을 하고 상품을 확인해서 쿠팡의 그 적재 공간에 진열을 하겠죠. 그리고 물건이 판매가 되면 다시 그 적재해 놓은 상품을 빼서 쿠팡 박스든 OPP든 포장을 하고 내보낼 때까지의 그 수수료를 말합니다. 그리고 배송비는 뭐 당연히 고객한테까지 가는 그 택배 비용이겠죠. 자, 기존에 이 비용은 제품 사이즈에 따라 총 3단계 스몰, 미디움, 라지로 구분돼서 비용이 발생했는데요. 이걸 25년부터는 극소형부터 특대형까지 총 6가지 단계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배송비를 더 세분화하는 게 득일지 실일지는 판매자마다 상품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의 예시를 들자면 지금 나오는 기준표는 변경 전 내용인데 스몰, 미디움, 라지는 박스 사이즈를 정해놓고 그 안에 들어가야 해당 사이즈에 맞는 입출고 배송비가 발생했습니다. 만약 제가 길이 550mm에 넓이가 각 50mm 정도 되는 얇은 지팡이를 판매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전 기준으로는 길이 때문에 스몰 박스에 못 들어가고 미디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2,300원 정도 비용이 발생하겠네요. 근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지팡이의 세변의 합은 80cm가 안 되기 때문에 극소형에 해당하고 그럼 당연히 그 비용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판매하는 상품들의 사이즈를 한번 확인해서 비용을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관비, 이거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내가 쿠팡 창고를 지금 3PL처럼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동안은 2달을 공짜로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을 줄여버린 거고 우리는 거기에 맞게 움직여주면 되겠죠.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단 기존의 무료 보관 일수가 60일이었는데 모든 카테고리가 절반으로 준 건 아니고 패션 카테고리는 45일로 줄어서 15일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나머지 카테고리는 30일로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비용을 따로 언급 안 하는 이유는 사실 저는 가급적이면 보관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뭐 주간이든 월간이든 그 적정 판매량을 파악해서 품절이 나지 않게만 지속적으로 입고시키는 걸 추천드리기 때문이에요. 즉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만 더 부지런해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꾸준히 판매되는 제품이 있으시다면 주간 혹은 월간 특정 기간 동안의 판매량을 파악해서 재고가 떨어지지 않게 입고 준비를 자주 해주시면 되겠죠. 저희 수강생 대표님들한테도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럼 항상 따라오는 질문이 이거예요. 먼저 보낸 상품 재고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추가 재고를 입고시키게 되면 무료 기간이 넘어버리는 재고가 생길 텐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라고요. 일단 쿠팡에는 사실 그 선입선출 시스템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팡이 100개를 넣었고 한 달 동안 80개가 판매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판매를 위해서 80개를 추가로 넣은 거예요. 100개를 맞추려고. 그럼 여기서 기존에 남아있는 20개를 먼저 내보내고 그 다음에 80개를 내보내냐? 라고 물어보시면 그건 아니에요. 이런 선입선출 개념은 아닌데 보관비의 경우에는 기존에 남은 재고들을 기준으로만 발생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만약 이걸 1주차에 20개가 판매돼서 최초 넣은 재고가 소진된 경우에 그 이후부터는 보관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더 쉽게 설명하면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내보내진 않는데 먼저 들어온 재고량만큼이 소진이 되면
그 비용만큼의 보관료가 발생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고 반품비가 변경됐어요. 이 부분이 아마 현 셀러들에게 가장 큰 민감한 부분인 것 같은데, 변경되는 비용부터 보면요, 기존에는 원래 이 반품비가 없었죠. 이게 쿠팡에서 소비자들한테 하는 서비스고, 그래서 사람들이 쿠팡을 많이 쓰는 이유기도 했고요. 일단 25년부터는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없던 비용이 생기는 거라 금액적인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20%가 아니라 매월 20개는 무료로 해주겠다고 하네요. 나머지 용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반품 회수비와 반품 재고비, 그리고 반출비가 뭔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반품 회수비는 말 그대로 고객이 물건을 받고 반품 요청을 했을 때 회수하는 과정에서 드는 반품 택배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품 재입고비는 뭐냐? 이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쿠팡으로 반품이 들어오면 원래 출고했던 물류센터로 가는 게 아니라 쿠팡의 반품센터로 가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직원들이 검수를 합니다. 반품 들어온 상품의 포장 상태, 그리고 상품 상태를 확인해서 얘가 재판매가 가능한 상태인지 불가능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해요. 그리고 이걸 재판매하겠다라고 판단되면 다시 출고가 가능한 창고로 보내게 되는데, 이 수수료가 반품 재입고 비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출비는 이 반품 들어온 상품이던 쿠팡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상품이던 내 사무실이나 집으로 다시 돌려받을 때 발생하는 그 수수료예요. 그리고 여기에 택배비는 착불로 판매자가 부담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쿠팡에서 말하는 2025년 변경되는 로켓크로스 비용 관련 공지사항이에요. 사실 저는 이 변화가 엄청난 타격이나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정책이 변경된 게 로켓크로스 셀러들한테 악재일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반품 배송비나 이런 비용들이 세분화되고 올라가서 우리한테 좋은 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를 고민을 해보면, 일단 그렇다 그래서 로켓크로스만큼 사실 빠르게 트래픽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나 그 셀링 방법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구매 대행도 좋고 네이버 판매도 좋고 한데, 그 중에서 사입 판매 중에선 초보자들이 가장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건 로켓크로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품 배송비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다른 플랫폼 제쳐두고 쿠팡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쿠팡이 로켓이라는 브랜드로 알아서 소비자들을 모아주고 셀러들에게 로켓 딱지를 붙일 수 있게 만들어준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무료 보관 기간도 주고 반품 들여오던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서비스로 해줬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쿠팡의 셀러들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는 좋은 상품을 소싱해서 잘하는 셀러만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잘하는 셀러는 이 경쟁이 오히려 더 반가울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쿠팡에서 크로스로 판매하면 그 물건이 잘 팔린다 라고 하니 아무 제품이나 막 가지고 오는 셀러들이 많죠. 그래서 그냥 겉에 포장 상태도 이상한데 그냥 넣어버리고, 제품 질도 안 좋은데 그냥 일단 넣어버리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저가 제품이 잘 팔리다 보니까 그냥 저가 제품은 그 소비자들이 사고 귀찮아서 반품을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냥 팔고 땡, 이런 구조도 많았고, 그래서 제품을 사입할 때도 우선순위가 상품 퀄리티보단 가격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았어요. 이게 결국 소비자 쇼핑 만족도를 못 올려주니 쿠팡이라는 쇼핑몰에는 반품이 계속되다 보니까 악재가 되었던 거고, 그로 인해서 구조가 바뀐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일단 첫 번째로 그 부과되는 배송비를 체크해 보셔야겠죠.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의 포장된 사이즈를 확인하시고, 그 매출 관리판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변경된 배송비로 적용해서 해당 마진폭의 그 변화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이 작업은 아마 모든 셀러들이 다 할 거예요. 그리고 평균적인 판매가가 올라가거나 마진율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본인의 최소 마진 한도를 생각하시고 경쟁사들의 가격 변동을 보시면서 바로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보관기간 같은 경우엔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보관료를 가급적이면 쓰지 말자라는 전 그런 주의라서, 상품의 평균 판매량을 어느 정도 고려해서 일주일이던 2주일 혹은 한 달이던 상품 입고를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다만 요즘에 부업으로도 하시는 개인 셀러들이 많다 보니 저희 같은 배대지를 이용해서 모두 작업해서 쿠팡으로 바로 입고시키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경우에는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 경우에는 최소 보유 수량으로 한 달 정도 보관료를 낼 수 있다고 가정하고 보관료를 계산해서 전체 상품 판매가에 녹이는 것도 방법이겠죠. 결과적으로 몇 개월치 재고를 보유하고 판매하는 게 아니라 판매 주기에 맞춰서 사입량을 조금씩 조절하라는 맥락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요, 쿠팡 로켓크로스에 입고시키는 물건 외에 개인 보유 재고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쿠팡에서만 평생 판매할 건 아니잖아요. 여러 쇼핑몰에 판매하려는 시도도 해보시고 쿠팡 크로스뿐만 아니라 윙, 스스, 11번가, G마켓, 옥션, 오픈마켓, SSG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CS 대응 같은 측면에서도 일정 재고는 개인 보유로 유지하면서 관리하시는 게 도움이 되니까 사무실이나 창고가 없어도 소형 제품이면 집에 구석에 좀 쌓아놔도 되거든요. 조금 재고를 갖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반품비의 경우 가장 우선순위로 중요한 건 반품률이 높은 상품은 이제 사입을 멈추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크로스 반품률이 40%다, 50%다, 난 그래도 판다 라는 말이 있는데 전 이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는 쿠팡 와우 멤버십 무료 반품 정책으로 인해서 특정 카테고리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옷이나 신발을 사는데 처음 사는 거라 사이즈가 확실히 넉넉치 않으니까 2개, 3개 정도 사서 사이즈가 딱 맞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반품해버리는 이런 구조. 이건 저도 쿠팡이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 어떤 정책 변경이 나오지 않는 한 판매를 조금 멈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상품은 퀄리티를 안 보고 무조건 원가가 싼 걸 가져와서 판매하는 방식, 요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비자가 이거 싸니까 그냥 대충 쓰다 버리지 뭐 라고 생각하겠지의 소싱 방법은 이제 좀 지양하시고요. 판매자인 나도 만족이 되고 대단한 상품이 아니더라도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판매할 자신이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상품을 제대로 확인하고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려면 남들보다 더 빠르게 준비를 하고 좀 더 꼼꼼히 체크해야겠죠. 제품의 퀄리티나 포장 상태, 박스 디자인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셔야 할 거예요. 입출고 비용 파악과 마찬가지로 이제 매출 관리판에 반품비 항목을 추가해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제가 이전에 크로스 마진 관리하는 엑셀 파일을 공유해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쿠팡 정책 변경안에 맞춰서 해당 파일도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오셔서 다시 자료 받으시고 변경되는 부분 활용법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온라인 업계에 들어온 지는 한 5년차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구매 대행부터 사입 그리고 브랜딩까지 하면서 사실 순탄했던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매년 매 분기 온라인 셀러들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그런 이슈나 정책들은 나왔었고 작년에는 이젠 다 끝났다 이런 얘기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들은 훨씬 더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쇼핑몰은 계속 잘 되고 있었어요. 물론 약간의 이런 그래프는 있었겠지만 이번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서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릴 것이고 어떻게 보면 저는 한번 시장이 정리되는 계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잘하는 사람은 꾸준히 잘하고 바뀌었네 하고 이 시장에서 나가고 이렇게 좀 정리되는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보는 구독자분들도 걱정보다는 침착하게 내 상품은 어떻게 대응해야겠다, 내 상품 금액은 이렇게 바꿔야겠다, 패키징은 이렇게 바꾸고 반품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한층 더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긴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